장기자랑 뭐 학교에서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MBTI가 이래봬 또 I 100%인 진짜요? 이것도 다 연기예요, 여러분. 그런 동양인이 갑자기 학교에 등장했다 보니까 뭐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도 좀 당하면서 씨발 뭐 죄송합니다. 이 새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무스톡 팟캐스트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P. 캐시디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많은 도움이 되니까 지금 바로 해주세요. 자, 오늘의 게스트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처음으로 뮤지션이 아닌 아티스트 분을 모셔봤는데요. 무대 위에서 직접 노래를 부르시진 않지만 뮤지션보다도 더 에너지 넘치고 화려한 퍼포먼스 스킬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장르는 아니지만 이 분야에서는 정말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월클이신 분이고, 여러분들이 뮤직비디오나 광고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서브컬처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광팬인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멋지다고 생각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드래그 퀸 나나 영롱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광대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당연하죠. 해드려야죠.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초면은 아니잖아요. 그쵸. 뵌 적이 있잖아요. 그쵸.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2019년도였더라고요. 네, 그래서 5년 만인데 약간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느낌으로 저희가 어떻게 만났었는지 한번 기억을 하세요, 혹시? 어떻게 만났죠? 그죠. 제가 일단은 그때 이런 비슷한 인터뷰 컨텐츠를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항상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Friends Around Me라고 해서 이제 내 주변에 약간 개쩌는 사람들을 인터뷰하려고 하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나나님 전에 계시던 매운밀크 그쪽 분 통해서 이제 제가 나나님을 소개받고 싶다 해가지고 이제 소개받아서 인터뷰를 했었죠. 그랬었다. 화장도 시켜주고. 그쵸. 뮤직비디오 출연 또 친구들 또 나가고. 그쵸, 맞아요. 네, 그때 이제 제가 나나님께 직접 드래그를 이제 받으면서 인터뷰를 했었죠. 나나님 인터뷰를 했었는데 세상에 나오지 못한 콘텐츠. 그렇죠. 약간 여러 뒷사정들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재밌는 에피소드를 얘기하자면 그때 당시에 만나고 있던 외국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나나님의 굉장한 팬이어가지고 막 되게 익사이드 돼가지고 나도 거기 가서 같이 보고 싶어 이랬는데, 이제 드래그 받고 다 이제 너무 인터뷰 다 잘 끝내고 그 후로 한 2주 정도를 뽀뽀를 잘 안 해주더라고요. 약간 너무 드래그가 잘 돼서 약간 저도 놀랐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벌써 한 5년 전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진짜 빨리 지나서 코로나도 있었고. 그쵸, 그래서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의 시간이 있었는데 혹시 뭐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 저는 늘 똑같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네. 하는 일 열심히 하고 쇼 열심히 하면서 좀 더 나나영롱킴이라는 이름을 브랜딩화를 조금 하기 위해서 멋있는 도전도 많이 하고. 네네. 그러면서 잘 지냈던 것 같아요. 어떤 도전이 약간 주된 거였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게 대중적이진 않은 문화다 보니까 이걸 조금 대중화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과거에는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때 2019년, 그때 2018년 한참 요때 이제 들킨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한참을 안 나오다가. 그때 약간 좀 뭔가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사실 클럽 문화잖아요. 클럽에서 쇼하고 사람들이랑 같이 놀아주면서 이제 추억을 만들어주고, 약간 이런, 우리는 저희를 쇼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아는 사람만 알기에는 사실 너무 재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바로
보러 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있어서 그때는 정말 여기저기 다니면서 엄청 쇼를 많이 했었죠. 공연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 이런 것도 좀 활성화가 많이 되면서 이제 드래곤이란 것 자체를 좀 알릴 수 있는 컨텐츠 요소가 되게 많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코로나가 되기 그쵸. 시작하면서 쇼 문화라든지 이제 직접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 자체가 아예 없어지면서 오히려 이제 인터넷 쪽으로 넷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더 많은 드래곤들이 이것저것 도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고. 그럼 나나님도 방송 이런 거는 그 쇼 많이 하실 때보다도 이제 코로나 동안 더 많이 출연하시고 사실 저는 코로나 시기 때는 사실상 저한테는 좀 재정비의 시간이었죠. 그 전까지 정말 쉬지 않고 쇼를 하고 뭐 광고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면서 달려왔었는데 코로나 때 사실상 다 힘든 시기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저한테는 조금 한 타임 쉬어갈 수 있는, 저를 다시 좀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텀이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쉬면서 그간 못 해본 뭐 취미 생활이라든지 아니면 좀 나를 위해서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면서 오히려 좀 저를 조금 다듬었다고 해야 되나? 그랬던 거 시기였던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코로나가 힘들었지만 힘들지 않은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도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코로나가 약간 뭐 공연이나 이런 게 없어서 좀 힘들긴 했지만 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좀 나를 더 발전시키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타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상. 그러면 뭐 어떤 게 좀 제일 이렇게 릴렉싱했던 액티비티였어요? 저는 일단 주말마다 거의 공연을 했잖아요, 사실상. 근데 주말이 한가해지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 맨 처음에는. 근데 주말을 그냥 그렇게 평일처럼 흘려보내면서 집에서 책 읽는 걸 또 의외로 좋아해가지고 안 어울리겠지만 책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강아지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강아지랑 보내는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또 집 밖을 잘 안 나가는데 원래 안 나가는 성격이긴 하거든요. 집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코로나 때 더욱 집에 이제 있게 되니까 오히려 저한테는 좀 여유로운 시간을 어차피 집에 있을 건데 어차피 약간... 집에 있었는데 이제 주말까지 집에 있게 되니까 처음에는 이러다 좆되는 거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러다 좆되는 거 아닌가 진짜 뭐 이런데 나 그래서 한 초반에 1년 정도는 정말 좋았던 것 같은데 1년 딱 후로 이러다 진짜 좆되는 거 아닌가 이래가지고 하고 있다가 근데 차츰차츰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이제 무대 활성화를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그때는 10시까지 막 영업하고 막 그랬잖아요. 모든 술집들이나 클럽들이나 이런데. 근데 일단은 쇼를 해야 되는 쇼걸의 입장으로서 저녁 10시 이후가 사실상 클럽이라든지 이런 공연 문화의 활성화가 제일 핫한 시간대인데 10시에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제가 일하는 업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5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8시에 쇼를 하고 10시에 집에 가는 시스템으로도 했었는데 사람은 정말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5시에 오픈을 하니까 사람들이 2시부터 술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후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 이제 이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술 먹고 이런 게 너무 사람들도 그리웠던 거죠. 이제. 근데 제한 시간은 이제 10시밖에 안 되니까 이 10시 전까지 옛날에 즐기던 그 바이브를 그대로 느껴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2시부터 술을 먹고 5시에 오픈을 하니까 그때 이제 술 취해서 다 와가지고 8시에 또 공연을 보고 가고 하니까 그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화장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이 이제 다시 원상태로 이제 돌아갔지만 화장하고 이제 클럽 공연을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일이 끝나면 5시? 새벽 5시? 그 정도 되잖아요. 그때 되면 이제 택시를 타고 집에 가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0시에 끝나니까
버스를 타고 집에 갈 수 있더라고요. 이 화장을 한 채로 버스를 타고 집에 가는데 그 느낌 또 지금 아니면 언제 느껴보겠어요.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그때 오신 분들은 대부분 원래부터 좀 드래그 쇼를 많이 보시는 분들? 아무래도 제가 일하는 클럽이 트랜스라고 이제 이태원에서 드래킹 클럽으로 되게 역사가 깊은 유명하죠, 곳이거든요. 벌써 이제 오픈한 지 30주년 다 됐고. 근데 유일하게 이제 있던 드래킹 클럽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드래킹 쇼를 하는 클럽들이나 이제 바들이 많아져가지고 드래킹 쇼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졌는데 코로나 때까지만 해도 이제 없었죠. 그런 데가. 네. 유일하게 드래킹을 볼 수 있는 데가 트랜스밖에 없었고 한참을 문을 닫고 이제 다시 이제 10시까지 뭐 오픈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드래킹 쇼를 목말라 했던 사람들이 또 찾아오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저희는 초반에 일단은 오픈은 하긴 하겠는데 사람들이 과연 올까 이 시간에 다들 새벽에 술 마시고 흥에 겨워서 찾아오는 공간인데 이 10시까지 하는데 올까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8시에도 사람들이 꽉 차고 그래가지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 이태원에서 그 트랜스는 아니고 이제 그냥 힙합 클럽이었는데 나은이 한번 공연한 거를 본 적이 있는데 우연히 나은님이다 이러고 이제 그래요? 해봐 이러고 이제 어디였지? 그 나은님이 저 알아보시고 와가지고 막 제 앞에서 막 되게 춤 많이 춰주시고 했어요. 그 핑크 엘레펀트인가? 막 핑크 엘레펀트. 지하에 있던 1, 2층 거. 맞아요. 1층이나 지하 2층 거기서도 쇼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나은님이 오셔가지고 이러고 이제 했었는데 근데 그때 저도 막 이제 나은님 인터뷰를 한 상태에서 이제 한 시간 지나고 이제 공연하는 걸 처음 본 건데 너무 인상이 깊은 거. 와 이게 진짜 약간 라이브의 그 힘이 진짜 매력이 있구나. 거기 난간이 너무 좁아가지고 걸어가다가 이거 자빠지면 진짜 대가리 깨지겠구나 싶어가지고 다리에 힘을 빡 주고 쇼를 했거든요. 근데 힐이 이만하잖아요. 공연하고 내려오니까 근육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때 딱 맞아요. 보고 저도 이제 되게 처음부터 드래그 쇼를 본 거였어가지고 진짜 인상 깊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약간 굳이 막 엄청 밤에 안 해도 될 정도로 약간 진짜 그냥 공연 그 자체인 느낌이었어서 약간 맞아요. 막 클럽 쇼라기보다도 그냥 퍼포먼스를 보는 느낌이어서 뭔가 시간이 일찍이어도 그냥 술 좀만 있으면은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그리고 이게 약간 클럽 문화, 음지 문화긴 하잖아요. 사실상 드랙쇼라는 것 자체가. 근데 이거를 조금 바깥으로 보고 싶어도 못 보는 사람들이 사실상 많거든요. 왜냐하면 뭐 고등학생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저는 다행히 이제 10대 팬들도 되게 많고 40대 50대 팬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40대 50대 팬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젊었을 때 느끼지 못했던 그런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너무 좋아서 대리만족하는 기분이라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10대 친구들은 이제 성인이 되지 못하니까 이런 현란한 쇼를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자기가 빨리 어른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친구들도 많은데 이제 이런 분들한테도 조금 드랙쇼라는 걸 보여줄 수 있게끔 하려고 사실상 클럽을 제외하고 무슨 행사라든지 아니면 콘서트라든지 이런 것도 열어서 되게 도전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정말 어린 연령대의 친구들이라든지 이제 부모님들이랑 같이 오는 친구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드랙쇼라는 것 자체가 사실 클럽 문화긴 하지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문화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려고 지금 또 뭐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넷 같은 데서도 그러니까 막 유튜브 같은 데서도 공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맞아요. 것도 있나요? 콘서트 영상 같은 거는 이제 팬분들이 직접 찍어서 유튜브에 올리신 분들도 많고 뭐 브이로그 하시는 뭐 유튜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도 이제 뭐 와가지고 잠깐 뭐 공연 보고 가시는 분들도 그런데 잠깐 화면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상 드랙쇼를 지금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 처음 만났을 때 당시만 해도 정말 인터넷에 자료가 없었는데 그 딱 한 지금 5년 지났잖아요. 이 사이에 되게 이 커뮤니티 자체가 커진 것 같아서 그때 막 좀 힙스터들이 되게 막 많이 이제 좀 가고 제 친구들도 다 막 스토리 올리고 막 그때는 좀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문화였는데 지금은 많이 찾아와서 처음 오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인스타 보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여기 가봐라고 해서 왔어요 하면서 그런 분들도 많아서 아직도 처음 오는 분들이 많다는 건 네네. 정말 앞으로도 계속 다양한 도전을 해야 될 것 같은 네. 그런 숙제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오늘 이 드래그 씬에서 되게 독보적인 존재이신 나나님을 좀 제대로 파보려고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제 좀 어린 시절부터 좀 알고 싶어서 혹시 어린 시절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저는 어렸을 때 그냥 튀지만 튀지 않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도 뭐 장기자랑 뭐 학교에서 이런 거 있으면 항상 올라가가지고 춤추고. 근데 또 친구들이랑 있을 때는 또 약간 소극적이고. 약간 MBTI가 이래봬 또 I 100%인 편이거든요. 이것도 다 연기예요, 여러분. I 100%라서 되게 남 눈치도 많이 보고 소극적인데 뭔가 그러니까 무대라든지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에서는 아이가 완전 박살나는 것 같아요. 네, 완전 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등학교 축제라든지 뭐 중학교 축제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친구들이랑 올라가서 춤추고 장기자랑하고 그랬던 성격이었던 것 같고. 어떤 노래 뭐에 춤추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이정현이라든지 보아 이런 거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레전드들이죠, 그래도. 엄정화, 엄정화 노래를 엄정화 언니 노래를 엄청 많이 했죠. 지금 또 여전히 좋아하고.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좀 춤도 좋아하시고 뭐 다른 좀 예술적인 끼가 계속 있으셨던 거예요? 워낙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걸 또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미대 준비를 잠깐 했었는데 이제 중학교 때 지나고 고등학교 때 잠깐 미국을 갔었거든요. 네, 가족 전부 다가 이제 이민을 갔었어요. 이민.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도 어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애들 같은 경우는 자기 주장이 되게 강하잖아요. 안 갈 거야, 안 갈래 하고 안 가면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거여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따라서 미국을 이민을 갔는데 사실상 저는 이제 이민 실패자긴 하죠. 네. 적응을 못했어요. 네. 그때 당시가 이제 막 어디 쪽이었는지 물어봤어요. 뉴욕주 버팔로라고 나가라 포포 있는데 더군다나 한인이 없는. 근데 이제 한국에서 그린카드 영주권이라고 하죠. 그걸 따서 갔거든요. 따서 갔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는 이제 뭐 유학생이라든지 다른 교환학생이라든지 그런 학생들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있고 그 영주권이나 시민권자만 다닐 수 있는 또 학교가 이렇게 있는데 영주권을 땄다 보니까 이제 더군다나 유학생이나 교환학생이 없는 그런 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네. 완전 오리지널 미국인들밖에 없는. 네. 그래가지고 막 한 학년에 애시안이 진짜 한 3명, 4명? 이 정도밖에 없었고 한국인은 총 다 합해봤자 2명, 3명? 이렇게밖에 없는 그런 데였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제 영어도 안 되는 상태에서 다 완전히 새로운 문화죠. 거기는 완전 새로운 나라니까 적응을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워낙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너무 재밌게 놀고 그러다 보니까 홈식이라고 하죠. 그것도 너무 심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왜 있는 거지? 그거에 이제 사로잡혀서 빨리 졸업하자마자 아니면 중간에 도망이라도 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그때 당시에는 막 1999년, 2000년대 막 이럴 때니까 뭐 핸드폰도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 졸라 느리고 메일로 서로 연락하고 뭐 이런 시대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도 하고 싶은데 그것도 자유롭게 못하지. 그러면서 이제 또 동양인인데 완전 마르고 그런 동양인이 갑자기 학교에 등장했다 보니까 뭐 인종차별이라고 하죠. 지금이야 뭐 BTS나 블랙핑크 친구들이 잘해줘서 너무나 다들 좋아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인종차별 이런 것도 좀 당하면서 시발 죄송합니다. 좋아요. 내가 이 새끼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공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면서
그 미국에는 이제 자기가 듣고 싶은 취미서 정말 그 특별 활동처럼 들을 수 있는 클래스가 있어요. 뭐 뮤지컬이라든지 뭐 미술이라든지 뭐 체육이라든지 이런 방과후 활동 같은 개념이죠. 그런 클래스가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미술 클래스를 들었는데 생각보다 제가 꽤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부모님한테 이야기를 했죠. 나는 다시 한국을 돌아갈 계획을 미국 처음 온 날부터 하고 있었다. 근데 분명 가려고 하면 안 보낼 걸 알기 때문에 그간 내가 준비해뒀다. 이제 보내달라. 왜냐면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한인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한국 가서 먹고 살 돈을 벌었었어요. 완전 제2라 가지고 또 MBTI 제2 100%라 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인디펜던트 하셨네요. 가지고 뭐 주말이고 뭐고 자시고 뭐 학교 끝나면 알바 가가지고 서빙하면서 돈 모으고 해가지고 졸업할 때 사실 졸업할 때면은 이제 20살 막 그때잖아요. 그때인데 한 2천만 원을 모았었어요. 그때 돈으로. 네, 그때 돈으로 2천만 원 모으면 진짜 많이 모은 거거든요. 왜냐면 근데 4년을 그랬으니까. 4년을 일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왜냐면 친구도 없으니까 딱히 돈 쓸 데도 없고 뭐 잘 보이고 싶은 사람도 없고 남자친구를 사귈 수도 없으니까 뭐 그래가지고 진짜 죽어라 공부랑 돈만 벌고 2천만 원을 딱 만들고 졸업장이랑 이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면서 난 이제 떠날 테니 내가 불효자라도 용서해주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야 될 것 같다. 죄송합니다. 하고 한국으로 왔죠. 그러면 가족분들은 계시고 가족분들은 아직 미국에 계시죠. 그래서 지금은 연락은 잘 안 하는데 어머님이랑은 연락을 가끔씩 하거든요. 그래서 뭐 서로 이제 살아있다는 정도의 그런 연락만 하고 어떻게 보면 불효자긴 한데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제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라 가지고 사실 자신이 제일 행복한 게 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한국으로 왔죠. 근데 진짜 저는 좀 의외했던 게 저도 이제 미국에서 자라고 이렇게 살아서 저는 이제 미국 컬처랑 한국 컬처랑 반반씩 섞여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나나님 진짜 핵인싸였을 것 같은 미국인들이 진짜 조용히 진짜 조용히 살았어요. 지금이랑 또 약간 다르게 만약에 지금이 성격에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 갔었으면은 저는 학교에서 정말 인싸가 됐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거의 2000년대 그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딱 그 미국에 있었던 그 고등학교 시절 그거를 딱 견디고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살다 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때만큼 힘들었던 게 없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러면, 앵간치 충격적인 일 아니고서는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좀 넘기는 스타일이 된 것 같아요. 그럼 4년을 다니신 거예요, 미국 고등학교? 4년 있다가 중간에 한번 또 엄마를 보러 미국에 잠깐 갔다 왔었어요. 공부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가지고 미대를 준비하다가 사실상 이게 장학금을 받고 대학을 갈 수 있었어요, 미국에서. 그렇죠. 그 레지던시 있으면. 네, 그리고 이제 미대 미술 성적도 전교 1등까지 몇 번을 찍어가지고 학기마다 가지고 추천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몇 군데 대학교를 합격했었는데 이제 그걸 다 날려버리고 한국으로 오겠다고 하니까 어떤 부모님들이 사실상 좋아하겠어요. 근데 이제 미술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중간에 미국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그때도 한 번 더 갔다 왔는데 씨발 아니다. 괜히 왔다. 그냥 그때는 그냥 한국이 제일이다 하고 이제 한국을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러면서 더 멀어졌죠. 근데 그때 이미 좀 자신의 성정체성이나 이런 걸 알고 계셨어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저의 정체성을 좀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나 뭐나 이런 걸 다 따지면. 지금 요즘 친구들이나 뭐 일단은 고등학생, 중학생 이제 성 정체성 때문에 조금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되게 그 시기에 우울감이라든지 자기가 왜 이럴까 이런 고민에 되게 쉽게 빠지면서 이제 좀 다운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잖아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 저 같은 경우는 주변 친구들이 다 알아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워낙 이제 좀 끼스럽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이게 내가 이렇다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내가 게이라고 내가 남자를 좋아하는 거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그래서 주변에 있던 저랑 친하게 지낸 친구들은 다 제가 게인 걸 알고 고등학교 진학해서도 고등학교에서도 같이 노는 친구들도 다 게인 걸 알았어요. 근데 시대 당시가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저 새끼 게이야, 저 새끼 남자 좋아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꼭 있죠. 그런 친구들한테는 왜 한번 대줄까? 하면서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나가면 걔들이 더러워 하면서 걔들이 떠나가거든요. 더 세게 병신 새끼 하면서 따먹지도 못하려니 하면서 약간 그런 바이브로 조금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을 쳐내고 어차피 저를 이해해주고 저랑 잘 지내는 친구들만 내 바운더리 안에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기 바빴지 저를 싫어하는 헤이터들을 떠올리며 생각할 만큼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뭐 이 시대 때도 저는 정체성이 확고해가지고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때도 좀 그래서 독보적이었을 것 같은데 뭔가 저도 한국에서 잠깐 학교 다녔었는데 그때 뭐 이렇게 커밍아웃이라든지 이런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되게 조심스러운 저도 무지했었고 저도 심지어 조심스러운 문제예요 사실상. 근데 모르겠어. 저는 성격이 그랬던 것 같아요. 저에 대한 확신이 좀 있었나 봐요. 난 분이시네요. 저에 대한 확신이 진짜 있었나 봐요. 내가 게인데 싫으면 니네가 꺼져. 내가 왜 꺼져? 약간 이런 스타일. 어차피 나나가 될 운명이었던 그런 것 같아요. 가방도 막 핑크색 일부러 더. 그러면 이제 미국 갔다가 오시고 나서는 뭐 학교를 가신 거예요? 아니면 학교 이제 대학교를 한국에서 진학을 했죠. 그러니까 공부를 조금 더 그래도 해야 되겠다. 뭐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로 사회에서 바로 일을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뭔가 학업에 대한 욕심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좀 뭘 할 수 있을까? 이제 한국에서 다시 미술을 공부를 하려고 조금 생각을 했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한국 미술은. 그래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뭐 경영학과라든지 뭐 영문학과라든지 이런 걸 하자니 졸라 재미없을 것 같고 왜냐면 주변에 있는 영문학 다니는 친구들이나 이제 경제학 공부하는 친구들이 다 재미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면 너무 책만 보고 있을 것 같고 뭐가 재밌을까 하다가 옛날부터 이제 무대에 올라가고 뭐 이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연극영화과 연기 공부를 한번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극단 만내로 들어가가지고 연기도 배우고 뭐 수업도 배우고 하면서 이제 연극영화과를 진학하게 됐죠. 국민대.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상 예대다 보니까 연극영화과 자체가 일단 학비가 너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또 한국에서. 지금은 아마 더 비싸졌을걸요. 그때 당시만 해도 500만 원 한 학기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 뭐 나 한국 가서 살 거다 하고 뛰쳐나왔는데 한국에서 혼자 긍긍전전하면서 집세니 뭐 교통비 뭐 생활비 뭐 폰가 뭐 혼자 다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학비가 500만 원씩 깨지고 공부하면서 또 학교에 또 전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 전념을 하면 또 아르바이트도 못하고 쇼도 못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는 게 좀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학교보다 학교 밖에서 배우는 게 훨씬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연기라는 게 저는 되게 캐릭터 연기는 되게 잘했거든요. 캐릭터 연기를 하면 이제 사이코패스, 정신지체야, 뭐 그런 성범죄자 뭐 이런 약간 그런 캐릭터 연기 이런 건 되게 잘했는데 할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연극이랑 연기 공부를 하다 보면 남녀의 사랑 이런 로맨스랑 희극이나 비극이나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이제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 몰입이 안 되고 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한테. 그래 좋은 연기자가 되려면은 그런 연기도 당연히 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느 순간 이게 딱 그 한계에 딱 걸치면서 내가 이걸 계속 연기 공부를 하는 게 맞나? 사실상 그때 당시에도 이제 바깥에서 주말에 이제 드래곤 쇼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드래곤에 더 빠져 있기도 했고. 근데 드래곤도 저는 하나의 연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무대 위에서. 그래서 학교를 이제 다니다가 그만두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바로 사회에 뛰어들어서 평일에는 뭐 다른 잡다한 일 하면서 주말에는 또 공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학업은 거기서 멈춘 걸로. 그냥 중퇴 뭐 자퇴. 그런 것도 안 썼어요. 그냥 아마 퇴사 처리 퇴사 처리되지 않았을까요? 네, 알아서 정리됐을걸요. 그러면은 뭐 그때부터 드래그를 소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대충 뭐 몇 살 때부터? 전 딱 20살 때. 사실상 19살 때부터 조금씩 해보긴 했죠. 예. 근데 뭐 이걸 하고 밖으로 나간다든지 뭐 어디 공연을 한다든지 그건 안 되니까. 예. 혼자서 집에서 메이크업 연습도 해보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레퍼런스 자체가 그때는 잘 없잖아요. 예. 말했다시피 스마트폰도 없고 인터넷도 느린 그때 당시라 가지고 근데 미국은 되게 오래 전부터 이제 드래킹 문화가 자리를 되게 잘 잡고 있잖아요. 예. 일본도 그렇거든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요즘도 그렇고 예전도 그렇고 예능이라든지 뭐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제 앉아 있는 패널 있잖아요. 그런 패널에 드래킹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꼭 섞여 있거든요. 본 적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 레퍼런스를 보고 되게 많이 따라 시도했죠. 그리고 이제 20살이 딱 되면서 이제 클럽 쪽에 이제 다니는 친구들 통해 가지고 뭐 클럽 실장이라든지 매니저 그런 분들한테 나 드래킨인데 내가 바람 잡는 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한다. 파티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싸게 줘도 되니까 바람잡이용을 한번 써봐라. 이랬다가 뭐 어떤 클럽에 뭐 어떤 행사가 있는데 누가 공연을 하는데 그 전에 이제 분위기 돋구는 용으로 나가서 이제 드래킹 쇼도 하고 하면서 이제 클럽 사람들 사이에서 입에 이제 걸치고 하면서 어린 나이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클럽 쇼를 잘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다행히. 네네네. 물론 제가 쇼를 잘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드래킹을 도전한다는 게 되게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되게 시대가 좋아져서 정말 하고 싶은 친구들 있으면 과감하게 도전하는 친구가 많은데 그때 당시에는 그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확고한 뭔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빠르게 조금 성장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도 뭐 이태원 쪽에 있었나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혼자 이제 지금은 드래킹들이 많아지고 저도 드래킹 클럽에 이제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고 해서 공동체 생활을 조금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드래킹 숫자도 별로 없고 드래킹이 쓸 수 있는 무대도 많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해봤자 한 달에 만약에 드래킹을 많이 한다 하면 한 달에 한 2번? 어떤 달은 안 할 때도 있고요. 왜냐면은 늘 파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늘 파티나 행사가 있다고 해서 저를 써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드래그를 해봤자 한 달에 많아봤자 2-3번 막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조금 하면서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놓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이벤트들은 뭐 좀 LGBTQ 프렌들리한 이벤트였어요? 아니면 그냥 이벤트? 저는 그냥 일반 클럽을 되게 많이 쳤어요. 전 지금 또 게이 클럽에서는 드랙쇼를 많이 안 하거든요. 뭐 특별히 뭐 그 게이 클럽에서 뭐 행사가 있다, 뭐 몇 주년이다, 뭐 이럴 때 이제 나나 좀 쇼 해주면 안 돼? 이러면 어차피 게이 클럽은 다 알고 지내는 사이다 보니까 그래 이번에 할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편이지 주기적으로 게이 클럽에서 쇼를 안 하긴 해요. 왜냐하면 게이들한테는 사실 드래킹이 프렌들리한 존재예요 지금. 근데 이제 일반 스트레이트 친구들이나 이제 게이가 아닌 친구들한테는 되게 아직까지 재밌는 신비한 존재. 보지도 못한 저 외계인 같은 뭐야. 약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게이 클럽에서 공연할 때는 이제 게이 친구들은 드래킹 왔네 하면서 나나네 하면서 재밌다 이렇게 보는 약간 친근하다 보니까 그런 바이브인 대신 일반 클럽이라든지 일반 행사에서 쇼를 하면은 저게 뭐야?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면서 보는 바이브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게 조금 더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와우 팩터가 있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그런 맛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저를 보고 저 괴물 같은 거 뭐야? 하면서 그 사람이 저를 찾아보고 저를 찾아보면서
저를 보기 위해서 또 드래곤 클럽이라는 데를 와보고 드래곤 클럽이 왔더니 나나 말고 다른 드래곤들도 있어 하면서 이제 빠지는 거죠. 예, 그 매력이 정말 저는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반 클럽 위주로, 일반 행사 위주로 조금 많이 하는 편이죠 지금. 약간 입덕하게 만드는 약간. 근데 입덕을 저로 했으면은 기준치가 너무 높아졌을 거예요. 저도 입덕을 안으로 해가지고 너무 재수없다 저. 그쵸? 근데 어떡하겠어 이러고. 그러면은 그 당시에 활동하실 때부터 이름이 나나였어요? 초창기 이름 미카였어요. 미카? 미카라고 그 일본에서 활동하는 되게 유명한 드래곤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이름 미카였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나도 미카 한번 써봐야지. 그 미카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미카로 활동을 했다가 뭔가 입에 착착 안 감기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또 일본 이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입에 조금 단순하게 잡히면서 뭐 할 게 없을까 했는데 제가 옛날부터 별명이 나나였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진짜. 네. 그래서 그냥 별명 그대로 쓰자. 해서 이제 나나라고 초창기 때는 그래서 그냥 나나였어요. 네, 영롱킴은 안 붙이고 그냥 나나였는데 이제 한 2016년, 2015년 그때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이제 뭐 SNS 활성화라든지 뭐 이런 게 조금 잘 되기 시작하면서 되게 해외 팬 유입이 많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드래곤 문화가 해외 문화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 팬들보다 해외 팬들이 훨씬 많긴 해요. 해외 팬들한테 이제 한국에도 이런 드래곤이 있다라는 걸 좀 각인시켜주고 싶은데, 뭘 어떻게 해야 될까 했다가, 나나 뒤에다가 이제 한글 이름, 한국어 이름을 붙여자. 그래서 이제 나나, 영롱, 킴. 이라고 이제 풀네임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영롱킴 발음이 어렵잖아요. 네. 영롱이란 뜻을 이제 외국 분들이 찾아봤나 봐요. 이게 빛날 영의 옥소리롱은 내 이름 한자도 몰라. 불효자야. 어떻게 여튼 빛나고 막 옥소리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랑 좀 드래곤 이미지랑 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본명이 김영롱이에요. 와, 처음 알았네요. 김영롱. 이름 자체가 끼스러워. 이름 대박인데 진짜.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이름이 되게 쪽팔렸었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데 이름. 다 이름이 막 철수, 민철이 뭐 멋있는 이름 이런데 영롱이 하면서 막 그랬는데 되게 이게 좋은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이 이름 자체가 약간 어떤 뭐 아티스트 이름 같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맨 처음 보면 나나 영롱킴 했을 때 김영롱이라 그러면 다들 놀래거든요. 어떻게 이름 자체도 그렇게 끼스럽냐고. 그러니까. 다 그냥 영롱이라는 이 한글의 그 의미 영롱하다라는 걸 붙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근데 실제 저의 이름입니다. 대박이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드랙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아예 드랙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정의 같은 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드랙이 사실상 뭐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남자가 여장을 하고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게 많은데 그것도 일부긴 하고 저는 좀 유하게 풀어 헤치면은 그냥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겉으로 과장되게 이제 방출해내는 하나의 행위라고 좀 정의를 하면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여장이 될 수도 있고 여장이 아닌 또 다른 3차원의 캐릭터가 될 수도 있고 뭐 내가 일단 꾸미고 싶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바깥으로 재현하는 그런 하나의 퍼포먼스라고 보시면 되게 쉬워요. 예. 근데 아무래도 어원 자체가 드랙이라는 어원이 되게 설이 많은데 그 제일 제가 그냥 설명하기 쉬운 설은 그 셰익스피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연극 무대에 여자가 올라갈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여자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남자가 이제 여장을 하고 여자 역할을 하러 올라가는데 그 긴 드레스가 이제 질질 끌리는 드랙. 그거에서 이제 어원이 돼서 남자가 여장을 하는 표현을 이제 드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어원이 시작된 거라고 사실상 이제 또 클럽 문화이기도 하고 이제 게이 컬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드래곤을 표현하는 방식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과한 화장, 화려한 옷,
화려한 가발, 뭐 또 화려한 드레스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여성미에 관한 다 이슈어가 될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싸우죠, 사실. 이제 여성 인권 운동자들이라든지 이제 그래. 페미니스트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되게 DM 메시지가 많이 오는데 하나도 공격적이지가 않아가지고 그냥 전혀 그런 의도가 없는 거잖아요. 아예. 전혀 그런 의도가 없어요. 어떤 여자가 그러고 다녀요, 사실상. 어떤 여자가 화장을 이렇게 하고 가발을 이렇게 쓰고 불편한 드레스 입고 그래서 근데 자기들은 이제 여성을 이제 좀 희화하고 웃긴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그런 의도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의도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답변을 해줄 필요도 없는 거죠. 저는 이 약간 쉽게 말하면 우리 뭐 레이디 가가라든지 비욘세라든지 콘서트 때 어마무시하게 멋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마무시한 걸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일상에서는 또 아예 그러니까요. 일상에서 완전 다르죠. 약간 뭐라 그랬지? 일상에서도 드래그를 하고 다니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의 자기 표현 방식이니까. 옛날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인데 요즘 친구들은 정말 자기 표현이 강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전혀 불편하지 않은 시대가 온 거죠, 사실상. 미국에 살다 와서 알겠지만 약간 그 게이 스트릿이라고 하죠. 그런 데 가면은 자기 개성 강한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실행된 거죠. 약간 크로스드레서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게 문제될 게 아니거든요. 크로스드레서를 한다고 해서 남한테 피해를 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기 표현 방식일 뿐이고. 그렇죠. 그걸 보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하신 분들이 분명 있으면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자기가 불편하고 보기 싫은데 왜 계속 눈에 띄냐? 그러면은 눈을 감고 다니세요. 약간 그런 문제죠, 뭐. 그리고 뭐 사실 뭐 저는 이제 이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약간 잘 모르시는 스트레이트 분들 무지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들을 대신 좀 여쭤보자면 약간 트랜스젠더랑 동일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그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뭐 워낙 트랜스젠더 계열이나 이제 드래킹 계열이나 게이 계열이나 다 LGBTQ 플러스 컬처니까 하나의 가족이라고 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른 거죠. 이제 트랜스젠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몸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라서 자기가 원하는 성별의 몸으로 바꿔가서 새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고 그 완전 개념이라든지 이념이 다른 거죠. 그리고 드래킹 하는 친구들은 이제 그냥 과하게 꾸미고 공연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개념인 거죠. 완전 그 개념 자체가 달라요. 물론 드래킹을 하면서 트랜지션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사람의 성격 차이고 캐릭터 차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약간 그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래킹이고 트랜스젠더고 똑같은 거 아니야? 그쵸, 아까 그쵸. 말한 일반 친구들이라든지 그쵸. 스트레이트 분들은 잘 모르시니까 이거를. 근데 보면은 알아요. 또 그 친구 난 잘 몰라. 이러면서 한번 보러 와 이러면 알 것 같아. 그렇죠. 비로소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봐야 그쵸. 뭐든지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문화는 이게 맞아요. 다 좀 자기가 공부하면 할수록 더 많이 알게 되는 거니까. 커밍아웃을 했다라기보다는 하기도 전에 모두가 알고 있었다가 정답인 것 같아요. 나 게이야라고 어디 매체에서 직접적으로 말을 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다 제가 게이인지를 알고 접근한 분들이어가지고